여러분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는 현재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은하의 어마어마한 중력은 다른 은하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우주의 팽창과 중력작용에는 우리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구조, 확장 및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요소입니다. 먼저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 흡수 또는 반사하지 않아 감지 및 볼 수 없는 물질의 한 형태입니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론했을까요? 물질 및 전자기파가 상호작용하는 중력장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양의 질량이 중력원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심지어 블랙홀조차도 경계면에 빨려 들어가는 물질로부터 다양한 파장이 방출되는 것이 관측되기에 그 질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질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력을 통해 추정한 우주에 존재해야 하는 물질의 총량은 관측을 통해 추정되는 일반 물질 총량의 6배에 달합니다. 즉, 우주에 분포하는 암흑물질의 양은 관측 가능한 물질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별의 개수가 2배 이상 많지만 질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죠. 암흑물질의 존재 근거. 특정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보면 케플러 법칙에 의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관측되어야 합니다. 중심과 거리가 멀면 중력이 약해서 속도가 작지만 중심과 가까우면 중력이 강해서 속도가 크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질량이 태양 궤도 안쪽에 분포해 있죠. 즉, 은하 중심에서 태양 궤도보다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케플러 법칙에 의해 별들의 공전 속도는 줄어들어야 하나? 예측과 달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떨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광학 망원경과 향상된 전파, 망원경 기술을 통해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는 별들의 실제 움직임을 분석하여 공전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측들을 통해 관측 결과가 재차 재증명되면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이는 우리 은하 외곽의 별들의 질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암흑물질이 없을 경우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전 속도의 역전 현상은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은하에서 관측되며,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자신보다 훨씬 무겁고 큰 암흑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전히 암흑물질의 정확한 성질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입자와 약하게만 상호작용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많은 실험과 이론적 모델이 이러한 입자를 더 잘 식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는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현상입니다. 우주의 팽창 현상이 발견된 이후 성립된 고전적인 우주론에 따르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은하단들 간의 상대 속도는 은하단들이 서로 잡아당겨 가까워지려는 힘인 중력의 지속적인 감속 효과로 인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죠. 그러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조사해보니 감소하기는커녕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이 미지의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 전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수수께끼의 힘일 뿐이죠. 다크라는 말 자체가 모른다, 의문이다 수준의 말이니 실제 뜻은 암흑에너지보다는 미지에너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며 일반 물질은 약 5%, 암흑물질은 약 27%를 차지합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 근거.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천체는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그 밝기와 광도 곡선이 항상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거리를 재는 표준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초신성을 기록하여 각각의 거리와 적색편이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면 과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하여 실제 측정을 해보면 거리가 다른 초신성을 적색 편의를 이용해 동일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위치로 옮겨왔음을 가정했을 때 멀리 있었던 초신성의 광도가 더 어둡게 측정됩니다. 즉, 밝기가 동일한 초신성이 밝기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은 거리가 잘못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둡게 측정된다는 말은 실제 거리는 더 가깝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별이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현재 우주에서 관측을 통해 추정되는 암흑물질 및 물질의 밀도는 임계밀도 기준으로 약 0.3인데 반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계산한 우주의 밀도는 1입니다. 이는 암흑물질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주의 70%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 되며 이를 암흑에너지가 채우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두 가지 불가사의한 구성 요소로서 우주에너지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암흑물질이 중력을 발휘하여 우주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암흑에너지는 물질의 중력에 대항하여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합니다.